안녕하세요, 닷더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 인미를 들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겟레디 인미를 원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할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들고 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정말 즐겨 썼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제일 많이 즐겨 썼던 최애템들을 가지고 해본 데일리 메이크업을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같이 준비해볼까요? 준비해볼까요? 일단은 장소가 조금 바뀌었죠. 제가 화장대를 원래 방에다가 놨었는데 지금 거실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뒤에도 좀 이렇게 썰렁하고 한데 좀 뒤에는 멋지게 다시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고, 아무튼 지금 제가 씻고 와서 지금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하느라고 얼굴에 기초도 못 바르고 되게 땡기는 상태인데, 일단은 머리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고 기초를 바르고 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드라이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낀 이 트로피컬 시리콘 브라운은 되게 호박색에 약간 초록빛까지 섞인 그런 3컬러의 브라운이어서 되게 밝게 발색돼서 제가 요즘에 되게 즐겨 끼는, 제 이 머리 색과 좀 잘 어울려서 자주 끼고 있는 그런 저의 요즘 최애 렌즈입니다. 제가 빨간색 핀플 패드에서 이 모이스처 패드? 네, 모이스처 패드로 갈아탔는데 갈아탄 이유는 그 두 개의 큰 차이는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얘가 순한 느낌이고 좀 향도 좀 더 순하고, 그리고 훨씬 그 패드가 훨씬 촉촉해요. 그래서 저는 좀 수분이 부족한 피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갈아탔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지금 얘도 한 거의 제가 활동을 안 하는 동안에도 계속 발랐으니까 진짜 그 빨간색 핀플 패드랑 합쳐서 거의 한 15통은 쓴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먼지와 잔여물들까지 이렇게 싹싹 닦아줬는데요.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 접어서 썼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패드로 그냥 한 번 얼굴 전체 하고 또 반 접어서 이런 코 옆이나 잘 들뜨는 데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원래 샤워하고 나오면 저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기초를 바르는데 그럴 때 이런 팔꿈치 같은 데 하고 여기 귀 뒤를 한 번 더 닦아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여기 귀 뒤만 발라서 귀 뒤에만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겟레디 인미를 찍으니까 굉장히 혀가 꼬이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려줄 건데요. 제가 머리를 말릴 때 얼굴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팩을 한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기초 마무리하고 메이크업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냥 좀 얇고 가볍고 또 저렴해서 막 쓸 수 있는 아리따움 살롱 에스테 콜라겐 벨벳 마스크 너리싱을 한번 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이 막 최애 팩은 아니고 막 머리 말릴 때 가볍게 하기 좋아서 그냥 뭐 아리따움 팩 말고도 로드샵에 1,000원, 2,000원 팩들을 머리 말릴 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레알 파리 로즈 오일인데 되게 막 혁명이야 이 정도는 아닌데 되게 무난하고 괜찮아서, 제가 워낙에 너무 탈색도 많이 하고, 제가 요번에도 촬영 때문에 2주 만에 염색 3번은 했거든요. 탈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좀 머릿결이 정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오일이나 이런 걸 써서 깜짝이야. 나아지지는 않는데 깜짝이야. 저게 테이프로 붙였는데 떨어졌나봐요. 아무튼 제가 진짜 웬만한 헤어 오일이나 이걸로 막 많이 진정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좀 손상모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너무 심할 정도로 젖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말려준 다음에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 좀 이렇게 드라이기의 열로부터 좀 보호해준 다음에 이제 바싹 말려줍니다. 머리를 한 80% 정도 이렇게 말려주고
그다음에 빗으로 빗어줍니다. 이거는 탱글 엔젤 빗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그 탱글 티저처럼 되게 붙임머리 그냥 안 엉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빗을 수 있어서 제가 요즘에 또 애용하고 있는 빗입니다. 정리를 하고 팩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두드려서 흡수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리따움에서 파는 그런 쿨링 스틱 같은 개념의 제품인데 이렇게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휴지에 싸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제가 얼굴이 진짜 심하게 없고 눈, 코, 입 다 붓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겟레디미 볼 때마다 되게 화장도 화장이지만 붓기가 엄청 슉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잘 붓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얼굴 붓기를 아침에 이 제품이랑 그런 이렇게 롤러 그런 제품이랑 해서 붓기를 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광대 쪽으로 쭉 밀듯이 밀어서 붓기를 빼줍니다. 눈도 이렇게 붓기를 빼주고요. 직접적으로 닿으면 뭐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너무 차가워서 이렇게 휴지나 크리넥스 한 장을 덧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붓기를 뺀 다음에 기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를 거는 케어놀로지 세럼인데 이 케어놀로지 세럼이 무슨 브랜드냐면 제가 다니는 피부과 이미석 피부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세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든 오일도 겨울에 너무 잘 썼었고 지금 작년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거의 한 6개월, 8개월 그 정도 써가지고 지금 많이 쓴 상태인데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핀플 패드 바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럼인데 그냥 막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바르면 되게 가볍게 발리는데 보습감은 또 되게 촉촉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이 정샘물 물크림은 제가 뭐 겟레디미나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 같은데 이건 되게 제형이 이렇게 쫀쫀해요. 그래서 발랐을 때 되게 진짜 피부가 되게 쫀쫀해지고 베이스를 바르기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 되게 진짜 이렇게 찰떡같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되게 자주 바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초 마지막 단계로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촉촉하게 발리는데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막 백탁 형상이 엄청 심하지도 않은데 살짝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이라서 얘도 요즘에 자주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되게 제가 요즘에 진짜 최애템으로 쓰고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찍는 DSLR로 찍는 게 아니라 겟레디미용 카메라로 찍는 거라서 막 저의 그런 다크서클이나 잡티가 DSLR만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거의 한 6개월 정도 동안 거의 피부 관리를 손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얼굴 피부톤이 얼룩덜룩하고 홍조나 다크서클이 되게 심해졌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대충 반 정도만 발라봤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쿠션 하나만 발랐는데 여기는 되게 화사한데 여기는 지금 그늘이 지고 약간 홍조나 되게 여기 얼룩덜룩한 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써본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츠스킨에서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콜라보를 제안하셨는데 저는 이제 먼저 써보고 마음에 들면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콜라보 영상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컨실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 뿌리는 파우더만 뿌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소아 리뷰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올 여름에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뿌려서 미스트가 마르면 확 유분기를 앗아가줘서 이게 쿠션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뽀송하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제가 유분기가 많은 피부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촉촉한 끼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싹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얹는 파우더 타입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외출할 때도 자주 쓰고 또 그냥 베이스 위에 픽서 뿌리듯이도 되게 자주 발라서 요즘 최애 파우더, 최애 미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여전히 잘 쓰고 있는 맥의 소바입니다. 이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입시 박스에 있었던 그 듀얼 브러쉬에 묻혀서 눈에 음영을 줄 거예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고 언더라인까지 이어줍니다. 그리고 코에도 소바로 쉐딩을 해줍니다. 이 콧볼을 좀 좁아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콧대에 음영을 주는 방법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리깔고 눈을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 봤을 때 여기 눈썹 밑, 그리고 눈 앞머리, 그리고 콧대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더 눈 사이도 좁아 보이고 되게 더 좀 이국적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울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플랫 브러쉬로 1차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 두 번째, 맥의 224 브러쉬인데요. 이 블렌딩 브러쉬로 아까 이 플랫 브러쉬보다 더 넓고 더 촘촘하지 않은 이런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섀도우를 블렌딩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지금 약간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했는데 제가 탈색을 워낙 많이 해서 약간 애쉬빛으로 빠진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먼저 아이브로우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총알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를 가볍게 쓸어줘서 진짜 스치듯이 쓸어줘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염색을 해줄게요. 이거는 신스틸러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인데 1호 애쉬 블론드예요. 제가 애쉬 컬러를 베이스로 염색을 해서 그런지 뭔 색을 해도 빠질 때 다 애쉬 컬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쉬 그레이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게 뭐 좀 이제 카키나 그런 베이지 계열로 빠질 때도 그렇고 다시 브라운을 했을 때도 지금 다시 애쉬 계열로 빠지는데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만큼 제 머리색과 잘 어울리는 게 없었어요. 특히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정말 맨날 썼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펜슬에 있던 스크류 브러쉬로 좀 뭉친 부분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썹 결 방향대로 정렬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바마트 사선 브러쉬를 가지고 소바에 묻혀서 턱에도 음영을 줄 거예요. 소바 하나로 섀도우, 눈썹, 그 다음에 코 쉐딩, 그 다음에 턱 쉐딩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맥의 허니러스트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를 애교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그렇게 막 밝은 베이지나 핑크빛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음영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밝은 것보다 약간 더 애교살을 더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 브러쉬는 미샤의 305 브러쉬예요. 해줘서 애교살을 창조하듯이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스킨푸드 미네랄 래쉬 라이너 8호 하쿠나 바나나인데요. 이거 완전 골드 펄 라이너예요. 근데 이 펄감이 너무 예뻐서 얘는 이 눈동자가 있는 부분, 이 눈동자 바로 밑에 모근 쪽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애교살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바를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살짝 끝부분까지, 끝부분은 약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듯이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코지 뷰러 5G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속눈썹을 컬링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 픽서 섬유질이 든 버전으로 얘 뺄 때 되게 이렇게 돌려서 잘 빼고 한번 또 덜어내서 되게 적은 양의 섬유질만 가지고 속눈썹을 고정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점막을 채우겠습니다.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이 눈끝 쪽이랑 이 지금 눈꼬리랑 삼각존을 이어줘요. 그래서 이 안에 빈 그리고 되게 스키니한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 뿌리부터 강조해서 마스카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유 속눈썹의 부분 속눈썹인데요. 8mm예요. 8mm나 9mm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뒷부분도 그렇고 살짝 이 앞부분에 비해서 좀 빈약한데 지금 픽서를 해놓은 상태라서 뒷부분이 더 빈약한 상태인데요. 이 좀 빈약한 데다가 한 4-5가닥만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도 훨씬 풍성해 보이는 속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씩 잡고 속눈썹 풀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 가닥씩 붙여줄 거예요. 속눈썹으로 눈 앞머리부터 끝머리까지 다 붙이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만 좀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픽서랑 마스카라를 다 해놓고 좀 빈약한 부분만 부분 채워주면 훨씬 나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그런. 일단 끝부분을 위주로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 플라워 블러셔 1호 핑크 블라썸인데요. 약간 살구랑 복숭아가 섞인 듯한 그런 핑크? 여기 이 부분에 눈 밑부분부터 콧대 여기 이 부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 부분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관자놀이를 향해 가듯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는 피카소 클래식 7003번 브러쉬인데요. 다른 블러셔 브러쉬들보다 크기가 작아서 좀 더 세밀하게 바를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이제 립만 바르면 되는데 립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감 인텐스 45 레드 페퍼를 바를 거예요.
제가 키라키라 때도 그렇고 버건디 립 때도 그렇고 요즘 너무 매트 립에 빠져 있어서 이 제품을 다 발랐는데 이 라인 제품들이 너무 매트 립을 예쁘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잘 바르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각질 부각이 좀 있다는 점? 그런 약간 각질 제거를 안 하고 발랐을 때 각질 부각이 좀 있어서 그것만 주의하면 굉장히 예쁜 매트 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이 라인 제품들을 되게 자주 바르고 또 자주 바르는 제품 중 하나가 이 45 레드 페퍼예요. 이게 되게 맥칠리처럼 살짝 딥한 레드에 아주 살짝 오렌지 컬러가 가미된 그런 느낌인데 입술 완전 중앙 부분에만 살짝 바를게요.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손이나 면봉을 잘 이용을 합니다. 손을 이용해서 입술 외곽까지 잘 펴발라줄게요. 외곽 부분은 쿠션 파운데이션에 남은 퍼프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페라페라 페리스 잉크, 이건 심장 쫄깃이랑 컬러인데 완전 오렌지 컬러예요. 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줘서 그라데이션을 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 지금 너무 말려 올라간 앞머리와 제 붙임머리와 진짜 머리를 좀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기 위해서 고데기를 하겠습니다. 보다나 팡고데기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데기입니다. 이것도 제 최애 고데기인데 약간 다른 고데기들보다 확실히 확 잡아주는 게 있고 좀 더 가볍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고데기입니다. 안에 속머리가 아직 안 펴져 있거든요. 확실하게 붙임머리랑 제 머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연출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반씩 집게로 꽂아서 확실히 안쪽까지 펴줄게요. 네, 이렇게 고데기까지 다 했고요. 저는 그러면 옷과 액세서리를 골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란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이 블라우스는 다홍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제품이에요. 그리고 귀걸이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지는 모양의 귀걸이를 할 건데 이거는 동대문에 가서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좀 약간 윤액으로 좀 파였는데 쇄골이 없어서 좀 허전하니까 쇄골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은 아까 이 맥소바를 발랐던 이 브러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이 있어야 할 자리에 힘을 확 주면은 쇄골의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총알 브러쉬로 발라주고 이 플랫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쇄골 뼈가 있는 이 밑부분도 한 번 더 발라주고 블렌딩을 해줍니다. 네, 가방은 이런 모양의 숄더백을 멜 건데요. 이거는 달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숄더백입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 치킨도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편집도 할 거예요. 이렇게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좀 최애템들이 원래 썼던... 다시 해야지. 호박색... 어머. 제가 아까 전에 팩을 했더니 여기 팩이 묻어있네요. 그 뭐지?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